네, 강프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보합권에 끝났습니다. 장중에는 변동폭이 조금 있었어요. 여기 보면 장중 고가가 한 5% 정도 이렇게 찍히죠. 근데 이걸 보셔야 돼요. 조정폭이 꽤 됩니다. 고가 대비해서 한 20% 정도 하락 구간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아직 22평도 수렴하지 않았다. 제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 확인하면 매도할 거다. 그리고 22평 수렴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22평을 만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뭐라 그랬죠? 주가가 내려와서 22평을 만나거나 그리고 횡보하는 구간을 만들면서 22평이 올려지거나 이동평균선이 나타내는 의미는 뭡니까? 평균 가격이에요. 평균 가격. 그러면 최근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올라온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고가에 수렴하겠죠. 22평은 당연히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22평 수렴을 딱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2평을 수렴한다고 해서 딱 찍고 바로 고가 돌파하고 또 날아가는 게 아니라 22평 수렴한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이 필요합니다. 만약에요. 주가가 오늘 한 10% 이상 올라갔다. 그러면 제가 이틀 전에 매도를 했었죠. 딱 요 날입니다. 요거 확인하고 이따 제가 확인시켜 드릴 텐데 제가 실현시킨 수익은 한 180%대 정도 나옵니다. 이것도 다 확인시켜 드릴게요. 근데 제가 매도한 이유는 실현을 하면서 원전 포트폴리오를 더 확대시키기 위함이고요. 무엇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시장에 대한 리스크를 피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200%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여기서 한 번도 안 팔고 간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수익 실현 있죠. 무엇보다 내가 고가에 정확하게 매도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단기간에 상승폭이 크고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한 7에서 8% 정도 그리고 분봉에서 꺾이는 정도의 움직임이 나왔으면 어느 정도 차익을 보고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자금 확보를 하고 그리고 원전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끝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22평을 수렴한 이후에는 찍고 바로 간다 이것보다는 횡보하는 과정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한전기술 그리고 현대건설 이쪽으로 늘려갔을 때 수익 구간을 훨씬 더 크게 금액적으로 봤을 때 수익 구간을 훨씬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주식시장에서 심리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계속 볼게요. 현대건설, 한전기술, 그렇죠? 현대건설하고 한전기술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22평을 이탈한 상황이에요. 22평을 이탈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빠지느냐?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조정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아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 제가 매도를 했을 때 댓글도 계속 달렸거든요. 저 매도했습니다. 한 180% 정도 수익 실현했어요. 이렇게 영상을 올리니까 댓글이 쭉 달렸어요. 내일이면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저는 원전에 대해서 가장 먼저 미국이 중요하고 AI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매도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지금 상황에서 공매도 절대 안 나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공매도 현황을 한번 볼게요, 제가. 자, 내용 보시면 자, 보세요. 하락하는데 8%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2%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매도는 없어요. 이 매매 비중을 보셔야 되는데 공매도는 두 자릿수가 찍혀야 됩니다. 매매 비중상. 그렇죠? 공매도 거래 대금은 당연히 많죠. 거래 금액 자체가 높으니까 그러면 공매도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실 텐데 이렇게 2%대 1%대 한 자릿수로 계속해서 나오는 거 있죠. 이거는 인덱스를 커버하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단지 그거일 뿐이에요. 유동성 공급자들이 LP라고 하는데 LP들이 유동성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숏을 잡아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물량들이 몰린 결과입니다. 그러면 공매도는 언제 나오는지 한번 보자고요. 여기 제가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조회 기간을 잡아놨는데 3개월 전에 주가가 어땠냐면 딱 여기입니다. 4월 초순 어때요? 이때 하락 크게 나온 것 같죠? 근데 이미 1월과 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은 이후에 22평 수렴하고 나서 횡보 구간 거치고 나서 반등할 때 미국 시장이 딱 3일 만에 20% 가까이 폭락을 했습니다. 시장에 의해서 하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때 공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났는지 그리고 그 직전에 미국 시장이 빠지기 전과 빠진 후 그때를 보자고요.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제가 쭉 내려가서 보여드리면 두 자릿수가 나오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조금씩 늘어나고 줄어들긴 하지만 어떻습니까? 3%, 1%, 3%, 9%, 13% 이렇게 늘어나죠. 이때가 언제예요? 4월 7일, 4월 8일. 미국 시장이 폭락 구간에 있을 때. 그렇죠? 이럴 때 공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내려가라 하고 치는 게 공매도가 아닌 겁니다. 이 부분을 정말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지만 지금은 혹시라도 공매도 물량이 늘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거 숏 커버링으로 진짜 난리 납니다.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추세는 한 번에 안 꺾이거든요. 절대로.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공매도 관련된 문제들, 공매도 때문에 이런 조정이 나왔다, 그게 아니라 이격 조정이 발생하는 너무 당연한 조정 구간이 발생을 한 거예요. 우리는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믿는 거지 어떤 예상을 하면서 30만 원까지 쉬지 않고 갈 거야, 이걸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한 대도 안 맞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하지 않더라도, 그쵸? 우리가 최저가에 살라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매매 횟수를 줄일 수 있고요. 최고가에 팔라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최저가에 매수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보유 기간을 줄여갈 수 있는 거죠. 이따가 제가 실전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다 보여드릴게요. 주식시장은 철저하게 조정을 거친 이후에 더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는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 되는 조정을. 근데 그 끝이 어디라 그랬어요? 가격 조정의 끝이 22평. 최소한 22평을 수렴한 이후에 주가가 더 강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올라갈 때도 그랬고요. 언젠가 조정이 올 거다. 그리고 떨어지는 부분 확인하면 매도 구간을 한번 잡고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을 또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을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서 현대건설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데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22평을 만나는 이 과정, 그쵸? 아직까지 종가상 만난 것은 아니지만, 그쵸? 22평을 만나는 과정도 제가 이야기한 그대로 됐죠. 약간의 조정과 그리고 22평이 올라오는 과정에서 나오는 수렴하는 상황. 그럼 뭐가 남았을까요? 기간 조정 남았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여전히 고가에 있죠. 고가에 있다는 건 어떤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주가가 고가에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크고 약간이라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될까요? 약간만 흔들리더라도 정말 매도하고 싶은 심리가 아주 그냥 장중에 그냥 요동을 칩니다. 왜? 보세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가 발생해요? 거래대금이 늘어나죠. 거래량 자체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추격 매수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서 고가에서 20% 뺐어요. 여기서 한 방만 딱 더 내리잖아요. 개인들 다 털립니다. 근데 이걸 생각해 보자고요. 첫 번째 흔들릴 때 그냥 팔고 다시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똑같이 이 가격대에 사나 아니면 이것보다 조금 높게 사나 상관 있나요? 이미 나는 이 구간에서 신고가 이후부터 꾸준하게 공략한 결과 180%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낸 이유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드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싸게 살라고 노력하지 말자. 그리고 주도주가 되는 가장 기본,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신고가라 그랬죠. 두산에너빌리티 뭘 만들고 갔어요? 신고가를 만들고 갔습니다. 그럼 뒤따라오는 종목군들이 붙기 시작했어요. 현대건설, 신고가, 그리고 급기야는 6월달 돼서 한전기술까지 신고가. 그쵸?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진행되죠. 제가 여기 6월달 이후에 꺾이면 팝니다. 꺾이면 팝니다. 꺾이면 팝니다. 계속 그래왔거든요. 근데 안 꺾여. 근데 꺾이면 판 이후에 현대건설, 한전기술까지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게 안 꺾이니까 이것도 안 꺾이는 겁니다. 근데 현대건설하고 한전기술을 내가 못 사가지고 수익을 못 냈다고 이게 문제가 되나요?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안 팔고 쭉 수익 구간을 더 늘려가고 있는데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래, 최종적으로는 일반적인 상황을 대입해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래요. AI 시대가 처음 도래했을 때 하이닉스가 튀기 시작했죠. 한국 시장에서는. 물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도 튀기 시작했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쭉 붙어서 강세를 보였지만 한국 시장에서는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만들면서 튀기 시작했고요. 삼성전자가 따라 붙었고, 그리고 소부장 종목군들로 넘어가 보면 한미반도체도 하이닉스의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한 결과 1년 반 동안 20배 올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저가부터 따지잖아요.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최소 30만 원 정도는 올라가 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실적이 좋아질 때 끝납니다.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지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나요? 수주, 그리고 납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완료돼야 되죠. 근데 원전이 뭐 2년 3년이면 다 끝나나? 그거 아니죠. 5년 10년 걸립니다, 이거. 그럼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 한참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신고가의 의미는 뭘까요?
당연히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에서 가격 반영이 먼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게 조정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실적은 좋아지지 않았는데 주가는 이미 올라왔고, 주가는 왜 올라왔어요?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그러면 실적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오면 조정을 받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 실적은 늦게 따라오고 주가는 먼저 가니까 실제 주가와 실적과의 괴리가 발생하죠. 아무리 미래 가치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괴리를 채우는 과정이 조정인 겁니다. 조정. 그리고 일반적인 조정의 끝은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에서, 즉 유동성 장세를 포함해서 상승장이었을 때, 그리고 이 중에서 주도주인 경우에 일반적으로 22평과 62평의 만나는 구간까지 조정 구간을 끝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와야 되는 건 뭘까요? 올라간다? 이따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저는 오늘 10% 이상 올라갔을 때는 아마 따라 붙었을 겁니다. 근데 장중에 5%만 올라갔다가 떨어졌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자고요. 5%만 올라갔다가 약간 조정을 받아. 야, 이거 이제 다시 가나 보다. 또 붙어요? 그게 아니죠. 차라리 바닥에서부터 찍고 올라가서 추가적으로 10%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고가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거예요. 최소한 추세가 단기 추세라도 전환되는 것을 보고. 그러려면 어느 정도 포기할 게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이 계속 올라올 때도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매도를 했다고 이야기를 드렸을 때도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 대도 안 맞을 생각하지 마라. 주식 투자를 하면서 손절 한번 안 하는 거는 절대 불가능하고 무조건 손절해야 되고요. 그래야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조건 고가에 잡을 수 있다는 그 생각 자체를 버려라. 예상하는 상황이 나왔을 때는 손실을 크게 볼 수 있는 상황이 내 뒤에 따라 붙을 겁니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보유를 해갔는데 뭐 박살이 난 경우, 예를 들어서 그래요. 23년도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지금 뭐 80%, 90%씩 빠진 종목군들이 2차 전지에서 수두룩합니다. 근데 이것조차도 뭐가 나왔어요? 실적이 터지기 시작한 이후에 주가 하락이 나왔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에코프로로 따지잖아요. 에코프로 고가 얼마인지 아시죠? 지금 액면 분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걸 주식 분할이라고 하죠. 이걸 했기 때문에 30만 원으로 찍히는 거지 고가 150만 원이었어요. 얼마부터 상승했어요? 10,000원대부터 상승했습니다. 몇 배 올랐어요? 150배. 상승 기간 얼마? 19년도부터 23년도. 거의 한 5년 정도 걸렸겠네요. 이런 상황이 나온다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건 언제? 21년도인가 그래요. 그리고 나서 조정 구간 거치고 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다시 생겼고 23년도에 15배가 또 올라간 겁니다. 6개월 만에. 그리고 나서 실적이 안 따라 붙으니까 박살이 난 거예요. 바닥부터 몇 배? 100배 이상. 이런 상황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실적이 저 멀리 있고 주가는 첫 번째 올라가는 첫 번째 단계를 이미 거친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뭘 해야 돼요? 당연히 확대시켜야 되죠. 원전에 대한 부분을. 그렇죠? 원전은 지금 왜 부각받기 시작했어요? 다들 체코라고 생각할 때 저만 AI라 그랬습니다. 미국이라고. 미국이 가장 중요하다고. 근데 급기야는 최근에 미국에서 어떤 부분이 나왔어요? 2050년까지 원전을 4배 늘리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기반을 잡고 이제 퇴임을 하겠죠. 근데 원전은 바이든 정부 때도 3배를 증가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인 내용이 또 나온 거예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국은 AI 패권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원전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24년도에 미국에서 SMR의 주가가 뭐 10배 이상씩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던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고, 이 10배 이상 올라갔었던 이 가격대를 최근에 SMR의 주가, 미국 시장입니다. 어때요? 돌파를 한 겁니다. 돌파를 하니까 뭐가 나와요? 매물 소화 과정이 나오는 거예요. 필요한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SMR 주가를 한번 보고 나서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SMR 주가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어때요? 이런 상황이다. SMR 같은 경우에도 고가 돌파한 이후에 시세를 한번 내니까 이격 조정이 필요하다고요. 최소한 22평 수렴하는 과정 정도는 보낸다고요. 이게 무조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이 과정을 보내고 있는 것이고, 이 구간에서 내가 원전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 가격 조정은 한 방 정도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마무리 단계에 있다. 그리고 공매도 관련돼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원전에 대한 뭐 정책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이 있죠.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 무엇보다 상법 개정으로 인해서
시장 위험은 없어졌다. 이 내용만 가지고도 두산에너빌리티 반등을 확인한 이후에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해졌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장중에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여기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여기 보세요. 7월 3일 같은 경우에도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어때요? 62,200원 0.9% 상승하는 구간에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1% 반등, 장 초반 3%까지 반등 후 소폭 눌림을 주고 있는데 오후 3시 기준에서 10%대 상승 구간 68,000원 이상까지 반등할 경우 재매수 예정이다.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해라. 절대 먼저 매수하지 말아라.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싸게 사지 말라는 거죠. 싸게 사지 말라는 거. 그리고 오늘은 상법 개정이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했다는 건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온다는 게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외국인이 안 사고 팔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이 돌아온다는 건 시장이 안전판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는 이유, 종목이 나빠서 시장이 나빠서 두 가지 이유거든요. 그럼 이 두 가지 이유 중에 시장이 나빠서라는 이유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첫 번째 구간을 넘어서서 그렇죠? 매집 구간까지 다 거쳐놨는데 여기서 종목이 나빠진다? 실적이 나오는 구간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적은 저 뒤에 나온다니까요. 실적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적 논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실적이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올수록 상승 구간은 훨씬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떤 식으로 타점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실제 제가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이래요. 제가 다 신고가 구간에서만 공략을 했죠. 수익 구간 크지 않은 것 같죠. 한국조선해양은 그렇습니다. 그럼 그 전에 뭘 했을까요? 한국조선해양은 5월 달부터 매매 구간을 잡았습니다.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그럼 그 전에가 있겠죠. 삼성중공업 그쵸? 어때요? 매수 매도 언제? 2월 달 3월 달입니다. 몇 프로? 17% 수익 구간. 그럼 그 전에도 있겠죠. 그게 한화오션이에요.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았고 1월 그리고 2월 달까지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까지. 이 다 뭐예요? 조선주입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내용 보세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을 잡은 결과 188%. 7월 1일. 지금 뭐라 그래요? 여기 말씀드리죠. 여기 7월 3일이죠. 장 초반 3%까지 반등 후 소폭 눌렸다. 오후 3시 기준에서 10%대 상승 구간 68,000원 이상까지 반등할 경우에 재매수한다. 먼저 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왜 나올까요? 확인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예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가격대에 가서 흔들리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걸 버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돼요. 어디서? 돈으로. 그렇죠? 돈에서 찾아야 된다. 앞으로 원전이 너무 좋을 건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떨어지면 팔고 다시 잡아야 돼요. 파는 과정에서 작년에 이 보시면요. 이 쭉 넘어가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여기.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이때는 체코 원전에 대한 부분이에요. 근데 쭉 보시면 어때요? 4% 수익 언제? 24년 7월 18일. 이때 당시에 제가 다른 종목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한전기술 어때요? 신고가 확인하고 두산에너빌리티 보유하고 있으면서 한전기술 매수한 거잖아요. 신고가 간 이후에 7% 수익 7월 18일 똑같죠? 그럼 그 전에가 있겠죠. 두산 어때요? 신고가 구간 14.7% 그리고 우리기술도 있겠죠. 자, 내용 보세요. 23% 그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 지금은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만 있다고요. 두산에너빌리티만. 근데 몇 프로? 188%. 지금 뭘 해야 돼요? 원전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될 때가 왔다. 그리고 가격 조정은 마무리 단계에 있고 한 방 정도 더 나올 수 있는데 나온다고 해서 싸게 잡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확인하고 잡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한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입장 링크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 자릿수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뭘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당연히 신고가 구간을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파악할 건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으로 전환시킬 건지 그 부분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말 시장은 어렵습니다.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오르지 않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튀질 않나. 그쵸?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주도 섹터, 원전, 조선, 반도체, 바이오, 상법 개정, 카카오그룹주. 이런 내용들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만 딱 순환매가 돕니다. 화장품도 있는데 화장품까지 하면 종목이 너무 많아질 것 같아가지고 뺀 거고요. 예를 들어서 그래요. 여기 올려서 보시면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7월 2일 날이에요. 7월 2일 날. 얼마입니까 여기? 리가켄바이오 2% 상승 중 4%대까지 높여 잡으세요. 아래 호가부터 체결된다. 이때 가격 얼마예요? 11만 7,200원입니다. 근데 리가켄바이오 어때요? 보세요. 11만 7,500원에 매수가 되잖아요. 7월 2일 날. 그쵸? 이미 오늘 7월 3일 날 5% 추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거 이미 두 자릿수 가까운 수익 구간에 또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 조정 받을 때 그러면 훨씬 더 매매가 쉬워지겠죠. 이런 것처럼 신고가에 있는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돌려쳐야 돼요. 리가켄바이오 뿐만이 아니라 리가켄바이오 전에는 알테오젠과 함께 ABL 바이오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 구간 잡았죠? 76%대. 이렇게 수익 구간 나온다고요.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보내주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정을 끝냈을 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이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